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저는 새롭게 진행을 맡은 전북대 정치외교학과의 안문석입니다. 한 5년 전쯤 진행을 했었는데 다시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큰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였습니다. 핵심 이슈는 물론 사법개혁이었지요. 하지만 함께 불거진 문제가 대학 입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개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향은 정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대입 개편 방향, 전북 교육의 지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의견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페이스북 댓글로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VCR을 보고 본격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2020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학교는 전체 신입생의 21.5%만 정시로 뽑습니다. 나머지는 수시,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서울의 주요 대학 15곳의 학종 전형 비율은 평균 44%에 이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꼬집어 지목했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회의 직후 정부는 정시 비율 상향 방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협의해서 11월 중에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얼마까지 늘릴지는 지난해 대입 공론화 내용을 기초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의 평균은 약 39.6%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큰 영향을 준다고 평가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정 고교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입전형은 폐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의 정옥희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전북지부의 김형배 정책실장도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주고등학교의 권혁선 진학부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도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부가 어제 학종 실태조사를 발표했지요. 고교 서열화는 분명하다 이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주요 대학의 합격자 비중을 보니까 영재고, 과학고 비중이 높고 일반고는 낮다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수시의 문제점 조사하고 이달 말쯤에 개편안을 발표하겠다 이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정부의 교육 개편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신지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옥희 대변인, 전북교육청은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틀 전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2개 시도의 교육감님께서 정시 비율 확대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었거든요. 그러면 왜 5분은 안 했느냐라는 의구심을 드겠지만 실은 강력한 성명서다.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17개 시도 교육감님들의 의견은 정시 비율 확대에는 문제가 있다. 그를 정부에서는 조금 더 제고하기 바란다라는 의미로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전북교육청도 그 의견에 동조하고 있고요.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교육혁신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과거로 또 회귀하는 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더 이제 어려운 점은 실은 대학 입시제도라는 건 예고가 돼 있어야 되고요. 또 학생들한테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실은 대통령 한마디에 정책이 흔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마음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거의 공감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정시 비율 문제냐, 수시 비율을 높일 거냐,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손볼 것이냐는 문제들은 좀 더 종합적인 틀 안에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권혁선 부장님께서는 지금 오랫동안 학교에 계신데 학교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금방 이제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2015 교육과정,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에 기반을 둬가지고 네.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선택을 지금 한창 하고 있을 때인데 네. 갑자기 이제 정시를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은 한 30%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언론에서는 50%까지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과목을 선택할 때 나의 진로와 적성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네. 정시 비중이 커지면 이제 수능 시험에 유리한 과목으로 본인이 선택하는 진로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혼란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부장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정시 비중이 커지다 보면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이걸 이제 또 가장 염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시는 오로지 뭐 출석까지도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수능 점수만 반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특히 이제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과목들은 거의 대부분 자습 시간으로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가장 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전주 시내 같은 경우 그래도 나름대로 평화롭게 네. 약 30년간 평준화가 잘 유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들마다 해마다 약간 이제 입시 성적의 편차는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굳어진 경우는 없어요.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학교들마다 네. 성적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학교들마다 보면 내신에 유리한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정시에 유리한 학교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나치게 이제 전주시내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유리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이제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이 몰리다 보니까 또 내신이 불리합니다. 네. 아니면 또 이제 그 모의고사 이제 수능 점수가 안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친구들이 내신 점수가 좋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가는 비율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조화를 맞춰가지고 네. 이게 이 학교를 이게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나 2학년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고민을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수능 점수가 안 나오면 그러면 대신 내신 점수라도 좋겠지 이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정시 중심으로 가면 이제 학교 선택의 폭은 뚜렷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전주 시내의 평화로운 평준화 정책마저도 저는 위기에 놓이지 않을까. 학교 간의 서열화가 커지는 네. 거 저는 일단은 내년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교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나름대로 공식 입장을 정해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전교조에서는 어쨌든 교육의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폭넓은 제도나 정책들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 수시 유지 이런 지엽적인 것이 과연 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올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정시 확대 결정은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의 포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정부 스스로 역시 정시 확대는 없다고 말했는데 말을 손바닥처럼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입시 제도는 공교육 정상화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참여를 보장도 되지 않고 국민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기간도 없이 졸속으로 바로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은 예측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중심이어야 되는데 대입 제도가 교육을 다 망치는 형태의 발표는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많은 100대 공약이 있는데요. 대통령 공약 분야 중에서 공교육 혁신, 사교육비 절감, 고교 학점제, 대입제도 단순화, 공정성, 고졸 희망 시대, 교육 기층 사다리 복원 이러한 부분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발한 것인데 이번 정시 확대 방향은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 이건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까? 예, 이제 학부모 위주로 이제 구성된 단체고요. 네. 그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시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들은 뭐 대부분 수긍하는 이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수능 위주로 갔을 때 어떤 점수식의 어떤 문제풀이식의 교육에 대한 어떤 뭐 반성적 고려로 어떤 수시가 도입됐는데 과연 그렇다면 수능보다 나은가 수시라는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고 저희 단체에서 왜 정시 확대를 주장하냐 하면 어떤 이제 수능 위주 아니면 수시 위주 두 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사실상 교육적 가치나 어떤 이제 효용적 측면에서 수시가 더 우수한 제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의 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상론적으로만 운영이 된다면 수시가 우수한 제도인데 과연 현실은 그러냐라는 부분이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네. 계속 이상론적인 가치를 계속 그 기준으로 계속 수시를 옹호하다 보면 그 불공정하고 깜깜이 전형에다가 금수저 전형이라고 비판받고 있고 폐단밖에 남지 않은 그 수시 제도에 희생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누가 보상을 해주고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핵심은 뭐 정시 확대인 것 같습니다. 뭐 수능을 통해서 대입을 결정하겠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오가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죠. 정부가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는 정시 확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장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권혁선 부장님, 교사분들이나 학생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입시 전형에 대해서 네.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글자가 좀 작아가지고 잡히시나요? 네. 지금 전형을 보면 일단 가장 쉽게 보면 수시 모집과 그다음에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는데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는데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다음에 교과 전형 네. 그렇게 크게 나뉘고 그다음에 정시는 그냥 오로지 수능으로만 평가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지금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해왔는데 17년도에는 정시 비중이 30%였다가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 22.7%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줄은 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조금씩은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실제로 20.3%에서 24.5%로 늘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상당수 많은 부분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예. 학생부 교과 전형 비율이 훨씬 더 많고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상적인 안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제 네.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조금 이제 문제점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지금 현재 정시는 오로지 수능 점수로만 입학을 합니다. 심지어는 출석 점수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석 점수도 반영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3학년 2학기 교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친구들이 수시로 1학기 끝나면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합격을 하면 그냥 대학 입학 지원을 하는 거고요.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졸업생이 돼서 재수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석 점수마저 반영되지 않으니까 내신은 당연히 반영되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 3학년 2학기는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합격하면 진학을 하는 거고 떨어지면 재수인데 재수를 할 때는 3학년 2학기 과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은 엉망진창이 되는데 문제는 정시 비중이 확장이 되면 이게 3학년 2학기에서 실제로 이제 내신 성적이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친구들은 이미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부터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그냥 학교는 졸업장을 따기 위한 공간이고 실제로는 나 혼자 노력으로 수능시험 봐서 대학에 진학하면 된다. 이게 좀 일종의 정시이고요. 이게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정시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금년에 전북대가 정시 비중이 34%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수시에서 2월 되는 학생들까지 계산하면 40%가 넘습니다. 만약에 전북대는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북대가 만약에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정시 비율을 40%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수시 2월 된 학생까지 포함하면 50%를 넘을 확률은 대단히 높다. 이제 그렇게 보면 학교 현장에서 약 50%의 학생들이 오로지 수능만 바라보는 교육은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어렵다. 실제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들은 상당수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상위권 친구들은 학종을 선호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신이 어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학종, 특히 수도권 대학의 학종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마저도 없거든요. 이제 네. 그 없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수능 최저 등급까지도 없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은 분명히 학종을 선호합니다. 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가장 애매한 친구들이 지방 국립대를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그 정도 선에 있는 친구들. 네.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를 못 간다라고 이미 판단한 친구들은 저절로 정시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지나간 내신을 가지고는 지방 국립대 지나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편하게 이야기하면 5등급 이하 친구들은 지방 국립대를 지나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남은 방법은 딱 하나, 정시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정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지방 국립대는 예. 많이 가면 한 40%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아무리 해도 60% 정도는 남죠. 이 예. 친구들은 결국은 지방 국립대를 가려면 의존할 수 있는 게 정시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걸 여론조사로 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네네. 실제적으로 알겠습니다. 보면. 네네네. 예. 전북교육청은 어떻습니까? 김승환 교육감도 정시 확대는 반대하는 것 같던데요? 아, 예. 오늘 아마 정의당에서 열고 있는 간담회에 가셔서 예. 예, 정시 확대는 교육특권층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네.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 학교 현장의 우려들 저희는 아무래도 지역 전체 그리고 아이들의 개개인들은 이 입시 제도가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지는 거는 뭐 인지상정상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교육적 영향력을 얼만큼 잘 발휘할 수 있을 거냐, 네. 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정시 확대는 상당한 부분 학교에 부정적 신호가 갈 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정시 확대는 좀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 전교조는 뭐 공교육 황폐화가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개편안은 졸속이다. 네. 공교육 정상화를 과연 이끌어낼 의지가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거고요. 오늘 논의에도 주제어가 정시, 수시 또는 그 비율의 적정성의 지엽적인 걸로는 우리 지금 교육 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정교조에서는 전체적인 교육의 틀에 있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옴으로써 네.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는 것을 고민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입 관련 문제를 그래도 해결하겠다면 몇 가지 저희들은 선결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여기 표를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제 정교조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시 수지의 문제가 다음 지나가는 과정에 다리 역할이라면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많은 대안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역을 좀 많이 늘려달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기회균등, 일명 고른기회 전형들에 대해서 지역에 좀 적정하게 균형 선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교육의 불평등은 해소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현재 고등학교마저도 서열화됐다는 것은 어제 교육부의 발표에서도 자명하게 나와 있고요. 대학 역시도 서열화되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즉 들어가는 문을 좁게 만들어 놓고 공정 공평성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래도 수시라는 곳에 아이들의 교육과정과 성장 발달한 내용을 반영할 거라면 공정성 부분에서 과연 대학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면접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들. 네. 그다음에 수시 전형에 대한 공개 방법에 대한 고민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회 구조적인 면도 같이 봐야 됩니다. 교육이 사회를 떠나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임금의 구조, 노동의 문제 이러한 면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경쟁, 딛고 일어서야만이 4%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좀 교육에서 정확하게 제시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교육이 황폐화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시 확대는 좀 곤란하다 하는 얘기인데 이정배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이제 이제 부장님 말씀에 좀 이렇게 반론을 드리면 3학년 2학기는 이제 수시 때문이죠. 예. 수시가 일찍 이제 선발을 하고 이제 남는 기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학교도 잘 안 오고 뭐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이게 뭐 정시가
되는 문제다라고는 정시가 확대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학년 2학기 때 보였던 현상들이 일부는 2학년 2학기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생각 좀 다른데 아무튼 그렇고 특권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제 반론을 드리면 저는 이제 어떤 특권층의 문제, 뭐 어떤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정시 확대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특권층한테 정말 유리한 게 학종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그 어떤 이제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 고액의 컨설팅을 이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액의 과외라든지 사교육을 통해서 선행 학습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잘 받으면 학교에서 그 학생에 몰아주기 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대 가는 학생들을 통계를 봐도 부유층의 학생들이 그 이제 서울대에 많이 학종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데 수능 같은 경우에 왜 사회 경제적인 격차에서 오는 교육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수능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더 잘하실 겁니다. 이제 학교에서 공교육 수업 열심히 듣고 그래도 이제 부족한 실력은 요즘에 50만 원만 주면 강남의 1타 강사 정말 그 유명한 1타 강사도 무제한으로 1년 동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고 그래도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면 그런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보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아이도 수능 위주로 갔을 때는요. 충분히 그 어떤 공교육과 아니면 그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입시 제도가 수능이기 때문에 그 수능이 이제 저희는 이제 80, 90%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인데 수능이 80, 90% 갔을 때 사교육도 줄어들고 또 지금처럼 특권층 이런 부모의 사회 경제적 그런 격차에서 오는 교육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제 정시를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공교육 정상화 이 부분은 또 따로 논의하시나요? 제가 이게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공교육 정치가 확대되면 그렇죠. 공교육이 확대해야 된다 하는 그게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어떤 그 이제 프레임으로 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수시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공교육 정상화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부분은 공교육 황폐화라는 부분은 제도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역량을 높이고 수업의 질을 높여가지고 어떤 이제 교실을 어떻게 수준을 높여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왜냐하면 과거에 수능 위주, 학력고사 위주일 때도요. 교사들이 정말 재미있고 잘 가르치는 그런 수업 시간은 애들이 잠 아무도 안 자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수업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지금도 아시겠지만 잘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가면 저희 이제 학부모들이 요즘은 이제 학부모들이 그 중간 기말고사 감독관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갔을 때 시험 시작 종이 치면 반 이상 엎드려 잔다 그러더라고요. 왜 엎드려 자느냐. 예를 들어 이제 내신 성적이 안 되고 정시를 준비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내신 성적이 안 되니까 이제 다 지금 자고 있거든요. 교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수시가 70%, 80% 체제 하에서도 애들은 여전히 자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애들이 자고 있는 부분에 어떤 요인이 여러 가지라고 보는데 그중에 저는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부분은 지금 교실 보십시오. 과거 이제 저 때만 해도 어떤 인문계, 실업계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대학 갈 애들 아니면 어떤 이제 직업 기술을 배워서 이제 사회에 이제 사회에 나갈 애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한 교실에 있거든요. 그 서울대 갈 애들 미분적분을 이제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는 애가 있는 반면에 방정식도 제대로 못 풀어가지고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한 교실에 있습니다. 한 교실에서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난 애들은 다 하는 거니까 자고 있고 또 이제 방정식도 제대로 못 푸는 애들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니까 이제 또 이제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공교육 황폐화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시 확대가 되면 황폐화된다. 이 부분은 저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문제풀이 알겠습니다. 정옥기 대표님 어떻습니까? 정시를 확대하면 공교육이 확대해야 된다. 이것도 일종의 프레임이고 잘못된 의견이다 하는 얘기인데. 글쎄 이제 학교 환경을 이해하는 거에 대한 좀 뭐라 할까요? 시대적인 격차가 좀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일반인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본인들의 학창시절 얘기를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 자는 아이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그렇죠.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걸 단순하게 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우려되는 하나의 그 오해들 중에 하나가 가끔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모의고사 성적을 잘 보는 아이들은 아주 우수한 아이다. 성적이 우수한 아이고 내신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우수한 아이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러지는 않죠. 예를 들면 실은 내신 성적이나 교과 수업을 충실하게 받는 아이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는 수능 점수 잠깐 약간의 등급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 대학 가서 훨씬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는 내신 성적은 좀 뭔가 학교에서 만들어 학교 단위에서 평가하니까 좀 낮은 수준의 성적인 것 같고 수능 시험만 잘 봐야 경쟁이 성적이 우수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 속에서 정시를 보게 되면 성적이 좋은 아이들 뭐 이런 것들이 의료할 것이다. 또 그게 더 공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이고요. 두 번째는 정시하면 떠오르는 게 오지선다형이잖아요. 저희 교육계가 끊임없이 적어도 오지선다형 평가는 아이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오랜 시간의 합의와 노력 끝에 이 수능도 도입하게 되었고 또 수능 이후에 이것도 안 되겠구나 하고 수시도 들어갔는데 갑자기 정시 확대하자 그러면 다시 과거로 확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학교 현장에 이렇게 논술이든 뭐 토의든 제가 다양한 탐구형의 수업을 하게 된 것도 학종이 경쟁이 문제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학종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들의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여파에 따라서 학교 현장의 토론 수업도 체험형의 수업도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지선다형으로 간다?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겠다 그러면요.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경험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히 그래요. 1학년 1학기나 2학기 성적에서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요. 아, 나는 이 내신으로 학교 못 가겠구나. 나는 그러면 이제 정시로 갈 거야. 교과 수업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수강이라든지 학교 밖의 수업을 의존하는 상황이 되어요. 물론 아이한테는 최선의 선택이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그런 아이를 보는 교사 입장에서는 도대체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정말 일단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이런 아이의 비율이 점점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를 전 선생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대변인 말씀 들어보면 정시를 확대하면 공교육이 확실히 나빠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바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수능 오지선다형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어떤 비판을 많이 하시고 공격을 하시는데 내신 오지선다형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항상 교육은 솔직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고 국가 경쟁력이나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교육만큼은 솔직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사실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도 내신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제 내신 성적이 차지하는데 그러면 내신은 오지선다형인데 객관식으로 놓고 보면 이제 다른 전문가나 뭐 서울대 권호영 교수님도 얘기를 하지만 그 객관식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우수한 시험이 수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능. 객관식만 놓고 보면 그게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그걸 떠나서 그러면 내신 오지선다형이 어떠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암기식이고 정말 딸딸 암기하고 뭐 이해도 필요 없고 정말 그 질이 떨어지고 수능 같은 경우는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 암기로 되질 않습니다. 뭐 쪽집게로 되질 않습니다. 어떤 사고력이라든지 독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그 이제 교수님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시험이 이제 객관식이냐 어떤 이제 과정 중심이냐 이 부분은 다른 논의고 객관식은 높아요. 그런데 내신의 오지선다형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제 말씀을 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비교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수시에 비판적이냐 하면 저는 이제 비교과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애들이 시험 문제만 달달 풀 게 아니라 정말 학창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거기서 자신의 소질을 찾고 특기를 찾아가지고 뭐 대학에 진학하고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가치 있고 필요한 부분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입시랑 연결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어도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죠. 그러면 의사가 되고 싶더라도 자기는 어떤 고전을 읽는다든지 어떤 인간 철학을 읽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의사가 되고자 하는 애가 오히려 더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생물, 과학 이런 것보다는. 근데 지금은 뭐냐?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학종에서는 의사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고 의사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또 봉사활동도 의료기관에 가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이제 특기나 어떤 적성을 이렇게 일관성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왜곡되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보십시오.
자기가 정말 자기 의사가 되고 싶으면 정말 연극 동아리에 가서 어떤 인간의 심리를 한번 보고 싶고 그런 연극 동아리 가서 정말 부담 없이 하는 게 정말 어떤 그 학생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거기서 특기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입시랑 연결되니까 동아리 활동도 경쟁이에요. 그 이제 동아리에서 무슨 장을 맡으면 플러스가 있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한 경쟁이고 애들끼리 서로 경쟁이라서 눈치 보고 이제 애들이 못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게 비교과라는 그 다양한 활동도 입시랑 연결되니까 완전히 이게 기형적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오히려 수능일 때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하면서도 저도 수능 세대인데 뭐 농구도 하고 친구들끼리 극장도 다니고 정말 많은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왜곡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지금 저는 모두 발언에도 정시 수시에 대한 관점에서 비율이 얼마에 따라 적정하냐라는 논지보다는 과연 우리 교육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정상화를 가져갈 것인가를 좀 화두에 둔다고 하는데 제 발언 내용들 중에 학교 현장의 항폐화라는 그 지적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수능의 오지선다형과 학교 내신 성적의 오인성장도 그거는 같은 맥락이지 않냐. 그거는 학교에서 지금 어떤 교육 과정이 이루어진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못 보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아이들의 성적 평가는 순순히 오지선다형만 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평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문제풀이 학습, 토론 수업, 다양한 체험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것들을 평가에 반영해서 결과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친구는 또 좀 더 부족한 친구에게 더 동료학습을 통해서 같이 협력 수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되는 가운데서 교육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은 다 같이 교육과정이 끝나고 다시 사회로 나가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가져야 될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정시에서 공정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4%가 1등급이거든요. 그럼 4.0001% 아이는 2등급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공평성을 공정성으로 포장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린 것 같고요.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현재 대학교 입시 체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교 현장은 블랙홀처럼 다 휩싸여버렸다는 거죠. 즉 주객이 전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교육과정과 학교의 정상적인 거를 보고 대학이 뽑는 체제가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대학 입시 체제에서 잠깐 바람 불면 모든 학교 현장이 감기에 걸리고 혼역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앞에 소개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 보면 그런 맥락에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결 과제를 한번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선결 과제 첫 번째는 교육과정 개선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교육과정을 가지고 다 국가가 교육과정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선택권을 시도교육감으로, 시도교육감은 또 학교 현장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고교서열화가 이번 교육부 발표에도 적나라하게 나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2025년에 특목고를 법을 고쳐서 일괄해제하겠다. 과연 그때까지 정권이 유지할지는 저는 의문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과 학생과 경쟁이 계속 심화되니까 내신평가 수능을 절대평가로 한다는 것들은 저희들은 꾸준히 전교에서는 입장을 냈고요. 대입체제 개편, 대학서열화도 당연히 따라가야 됐고요. 그 이후에 과연 선발의 공정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의 지금 공정성이 문제가 됐다고 하지만 이번 조국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있었던 수시 문제의 내용이거든요. 교육부와 저희 학교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저희 전교조는 수시 문제의 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내용 부분들을 계속 개선을 요구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의 수상 실적을 줄이는 문제부터 동아리 활동도 제한하는 것부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글자 수의 제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선을 가져와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정시 확대가 공정성을 다 가져오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교육의 항폐화를 불보듯이 가져온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시 우리 이제 대표님 말씀하실 때는 이제 총론적인 것만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우리 실장도 말씀하셨던 이 교과 전형에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그 학종도 문제가 많다.
그러다 보니 또 정시를 확장하는 건 교육과정의 황폐화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이야기하는 게 지금 현재 교과 전형입니다. 이제 교과 전형은 내신 더하기 수능 최저 등급.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조합이긴 한데요. 이제 거기에도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제 문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전 과목을 반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공대로 간다 그러면 국영수, 과학, 뭐 인문계열로 간다 그러면 국영수, 사회. 나머지 과목은 내신을 반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장이 잘못이기도 하죠. 우리 교사 학생들이 이거 내신 반영 안 돼? 그러면 수업 시간 모습이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부분 과목이 조금 소홀한 경향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약점이 뭐가 있냐면 어차피 저희가 이제 전 과목을 하지 않고 선택 중심 과목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쉬운 과목을 중심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학 계열 같은 경우 공대 가려면은 일단은 물리라든가 화학 계통의 친구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그걸 하지 않고 생물이라든가 지구과학하고도 공대를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은 공정합니다. 교과 전형이 공정하다 보니까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석차 연명고식으로 쭉 뽑아놓은 거 있죠. 얘가 뭘 배웠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내신 총점이 예를 들면 2.0이냐 1.3이냐 이것만 따지는 거죠. 이것만 따지다 보니까 교과 전형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쉬운 과목으로만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거기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더욱더 심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과목을 감히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한편으로 볼 때는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물리라든가 화학,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물리2 같은 경우 신청한 학생이 2,500명밖에 안 됩니다. 뭐 일본과 뭐 과학기술 격차 문제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학 입시에서는 물리2를 2,500명밖에 신청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왜 그러냐면 물리2를 요구하는 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를 지원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친구들은 물리2를 아예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2를 용감하게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과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공대를 지원하는데 가산점을 주겠다. 실제로 이게 이제 바로 내신 정성평가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부분들이 깜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량평가는 눈에 보이죠. 예를 들면 분명한 건 1.5보다는 1.2가 높으니까요. 그런데 대학에서 볼 때는 물리2를 선택한 1.5가 선택하지 않은 1.2보다 이쁘게 보이는 건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좀 생겼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숫자로 보면 이건 분명히 불공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불공정한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우대하는 것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건 과목 선택이고요. 과목 선택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가 대학에서는 그런데 얘가 물리2를 선택했고 화학2를 선택을 했고 그런데 얘가 도대체 뭘 배웠지? 왜 그러냐면 숫자에는 뭘 배웠지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뭘 배웠지라고 하는 것들을 과목별 세특으로 보는 겁니다. 과목별 세특으로 이제 보는 건데 과연 이제 이 세특을 보는 과정까지도 이제 깜깜이고 불공정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우리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 나름대로 학교 간 교육 과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지도하시는 내용도 굉장히 다르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생활기록부 내용도 많이 바뀌기는 합니다. 이제 그것이 깜깜이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한 부분도 알겠습니다. 뭐 정시 확대가 옳은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만 토론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수시로 바뀌는 건 또 안 좋지 않습니까? 뭐 선진국일수록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그래야 사회적인 안정감이 있겠죠. 우리 입시 제도는 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정부도 지금 뭐 정시 30%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시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혼란을 좀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권 선생님이 현장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반응을 제일 빨리 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학종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이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공정함의 기준이 좀 많이 바뀐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이게 입시에 나오니까 달달달 외우고 공부해서 높은 점수 나오면 공정한 줄 알았는데 이제 요즘은 공정의 기준이 상당히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직종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이 이게 진정한 공정이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에도 많이 확산이 돼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2015 교육과정이라든가 고교 학점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묻어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나는 순간이 아직까지 물론 뭐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완전한 기반은 갖추지 않았지만 마인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앞으로 올바른 교육 방향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갔었는데 갑자기 이제 정시가 늘어나면 이게 이제 다시 리셋되는 그런 분위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점수로 표시되는 것들이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우리 교육 현장에 있었던 저희들도 아마 한 몫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정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아보려고 인터넷 댓글을 봤더니 뭐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 뭐 4등급, 5등급 아니 1, 2등급 학생들이 서울 지역에 있는 뭐 4, 5등급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벌레자에 해당하는 무슨 충자를 붙여가지고 걔네들이 서울에 와서 우리 자리를 빼앗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이제 박탈감도 이해는 가요. 인구의 50%가 서울에 있죠. 또 좋아하는 대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수한 대학이 또 다 서울에 있죠. 근데 그 우수한 대학이 또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사회적 자본들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역의 아이들도 일정한 부분 배분을 하고 싶어 해요. 마치 이제 어렸을 때 의자 뺏기 놀이 기억나시잖아요. 자리는 정해져 있고 그걸 누가 가져갈 것이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유리한 것 같은데 지방에 그냥 이름도 없는 아이들이 왜 뺏어가지? 이건 공정하지 못해. 이런 여론들이 결국은 정부의 정시 확대를 움직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정하다라는 건 그런 숫자상의 노름만이 아니라 실은 아이들한테 어떤 기회의 공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본다고 했다면 정시는 저기 지방, 농어촌 이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니까 요 제도보다는 좀 더 기회가 좀 많이 가는 제도로 변화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뭐 학생부 종합정도 나오고 교과정도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벽한 제도가 아닌 것들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쉬운 거는 제가 오랜 동안 입시제도에 관련되어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한 번도 완벽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조금 대학 쪽에다 시선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대학 서열화가 있는 한 고등학교는 그 1, 2% 혹은 5%에 따라서 이렇게 홍역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은요. 실은 존폐가 걸려있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의 그 논쟁을 이 소모적인 논쟁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아쉬움이 늘 교육자로서 들었거든요. 이번 싸움도 정시 몇 % 늘려서 누구한테 유불리하는 것인가. 물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따져야 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속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정시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정한 평가가 관건이다.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뭐 대여섯 개 받았는데 대부분 이런 의견들이거든요. 공정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공정성을 어떻게 제고해야 됩니까? 지금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네. 말씀을 드리는 건 선생님들한테 가장 절실한 게 뭐냐면 내가 수업하고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시라는 건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평가 수업하고. 아이들이 제 수업 안 들어도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제 평가 완전히 무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시 비율이 낮든 높든 정시가 공정한 시험이고 뭐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입시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시험으로 대접받는 순간 학교 현장 선생님들은요 그냥 평가를 준비해주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보조자로 전락을 해버리거든요. 그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교사들한테는 이 자존심도 떨어지는 일이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재미도 솔직히 없고요. 제가 아무리 좋은 수업을 세팅을 하고 아이들의 능력을 개발시키려 하더라도 선생님 이거 수능하고 하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참여하지 않거든요. 이런 수업을 매번 매 시간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겪는다고 한다면 이거 엄청난 국가적으로 낭비거든요. 이게 이제 정시 확대가 주는 아주 그 뭐라고 할까 가장 큰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수시를 옹호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아예 그냥 동의는 하는데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도 항상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딴 거는 제가 다 동의를 안 해요. 그 부분은 이제 수능으로 갔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선생님 이제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제 학생과 이제 선생님 같이 이제 있는 활동을 그런 교실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비판도 하고 반대를 하지만 저는 이 이제 수시를 이제 옹호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귀담아 듣고 굉장히 가치 있는 주장들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동의를 안 하고 반대는 하지만 그러한 담론적이고 가치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논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옳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이해관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정시 확대를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의 기저에 정말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대학의 평가 기준도 모르겠고 선생님들이 내신 관리를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잘 가르치는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그러니 그냥 오지 선당으로 그냥 줄 세우는 게 그나마 공정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나 이제 그런 정서적인 접근으로 해서는 위험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시 확대가 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라서 듣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정성 부분 할 말씀인데 아까 지금 공정성 문제가 지금 아까 수시냐 정시냐의 두 번째 키워드고 주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 정교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능 날 8시간 동안 문제풀이 하는 거를 공평하다라고 제시하면서 그게 공정이다라고 읽는 거는 잘못된다는 것이죠. 이미 그 전에 출발선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태로 이미 체계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모두가 다 비행기까지 멈춰가면서 8시간 동안 한 곳에 같은 문제로 문제 풀기를 시작했으니 그게 공평한 거다. 그리고 우리는 공정이라고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효과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으로 오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망감과 안타깝게도 수능이 끝나고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우리 아이들을 잃게 되는 사건 사고는 계속 연이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토론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 문제도 중요하니까요. 정부가 2025년에 일괄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선택권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수월성 교육도 중요하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옥희 대변인께서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정부가 지금 상산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요. 근데 정부는 지금 부동의를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법원에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요. 아마 이제 상산고의 지위가 특별하게 법원 판결이 되기까지는 현재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교육부가 이제 2025년까지는 자사고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했기 때문에 5년의 시간이 분명히 남아 있긴 하지만 좀 아쉽죠. 이런 결정을 좀 더 일찍 내렸더라면 제가 상상하고 굳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때도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자사고 재지정을 앞두고 시행령 없애달라. 자사고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삭제하면 자사고 재지정 않고 유예 기간을 두어서 점진적으로 일반으로 전환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이제 와서 하신다고 하니 특별히 변한 건 없거든요. 시행령을 없애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혼란을 다 겪은 다음에 일반으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어쨌든 환영하는 입장이네요. 환영하지만 두 번째는 정말 갈까? 정말 시행령 개정할까? 그런 의심도 있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교육 제도를 하겠다고 한 데다가 엎어진 점이 많으니까 실은 이제 교육 전체 입장에서 정권조차도 바뀌는데 대통령이 바뀌는데 2025년에 정말 할까라는 의심이 솔직히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일단 신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반고 전환해야
여기서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그나마 좀 네.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종배 대표께서는 예. 일단 특목고 자사고 폐지 예.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이제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국가에서 이제 어떤 자사고, 외고, 특목고 정책을 시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5년 후에 갑자기 이걸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바꿔서 일괄적으로 폐지한다는 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교육의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폐지가 옳다 그러다 차원을 떠나서 일단은 이제 시행령으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건 너무나 과격하고 네. 교육 주체들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고 저희 단체의 입장은 자사고는 그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왜냐하면 자진 반납한 자사고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성 이 부분을 저희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인데 공정성 부분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간이 그건 마지막에 제가 말할 기회를 드릴게요. 우선 뭐 다른 분 뭐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저희들은 정확하게 자사고 폐지 이 용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아이들에게 보편타당한 교육을 가야 된다는 건데 그 자사고 특목고의 폐의를 입시 결과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 2019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관련 현황을 보면 2019학년도 특정 고교 일명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출신 합격자 비율이 서울대 전체 43.6%입니다. 예.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 특목고 자사고가 그해 졸업생들의 전체 고교생들의 6.4%가 안 되거든요. 약 6배에 가깝게 증가해서 한다는 이런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제 발표한 내용도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예. 우리는 이 자사고의 태생 자체가 시범학교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즉각 바로 2025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 공약에 맞게끔 시행해야 된다는 게 저희 정교제 입장입니다. 오랫동안 토론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1분여가 남았는데 짧게 한 20초 정도씩 마무리 발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배 대표가 말씀할 게 있었다고 그랬죠? 짧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공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 드려가지고 아쉬운데 다음에 언제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교육이라는 게 정답이 없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교육의 주인공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자아실현도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사회 일원으로서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이제 교육이 되도록 각 주체들은 다 자신들의 입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 아이들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권혁천 부장님 간단히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시라든가 수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상위 30% 학생 중심의 대화일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그 교육이 상위 30%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잠잔다라는 표현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잠자는 친구들의 잠재적 역량을 일깨울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논의가 돼야 더 기쁜 논의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 발언 기회도 못 드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계층 간의 불균형이 우리 사회도 큰 문제가 돼 있죠. 그래서 입시만큼은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입 개편을 할 때 공정성을 담보하는 그런 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이죠. 수험생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실력 발휘 충분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